안녕하세요. 부동산TV 부동산입니다. 6월 22일 부동산 뉴스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도심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충무로 을지로 오장동 인쇄 특구로 재정비라고 했는데요. 세운상가라든가 이쪽 주변에 대한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요. 걷기 좋은 보행로를 만들겠다, 그래서 남산으로 있겠다, 이제 그런 기사도 그래서 이제 공모해서 어떤 모델로 만들 건지 그런 부분도 기사에 읽은 바가 있었는데 연장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게 서울 생활권 계획이랑도 맞물려서 서울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방향들 자체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살리면서 재생 형태의 어떤 보행자 중심의 그런 정비를 해나가겠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나온 얘기는 이 얘기예요. 인쇄 특구, 그러니까 특구가 뭐냐면 특정개발진흥지구라고 그래서 인쇄 특구, 인쇄를 참 이름에도 붙어 있는데 이제 인쇄 특구를 이 지역에다 이렇게 만들겠다 그래요. 제가 어저께 을지로 가서 술 먹었거든요. 이 동네를 돌아다니고 어디 을지로 3가에 만선호프 가서 맥주 마시고 그러고 왔는데 또 여기가 기사에 나오니까 참 기분이 묘하네요. 딱 바로 이 기존에 원래 이제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되어 있던 옆에 오장동 일대가 이번에 이 개발 특구,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추가로 지정됐대요. 그래서 기사에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특정개발진흥지구란 주거, 공업, 유통물류, 관광, 휴양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 정비가 필요한 지구를 의미한다 그랬는데, 이 서울시 안에 특정개발진흥지구 특구가 몇 군데 있었나 봐요. 그래서 종로 귀금속, 중구 금융, 마포 디자인 출판, 영등포 여의도 금융, 서초 R&D, 동대문 양령시 한방, 중랑구 면목 패션, 성동 성수 IT, 이렇게 기존에 이제 개발진흥지구가 있었는데 지금 이 인쇄특구도 이번에 하나 추가돼서 서울시 안에 9개 정도가 이제 그렇게 이 목적에 맞춰서 개발 특구로서 정비가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혜택을 받느냐 봤더니 이제 향후 지구단위 계획을 이 일대에 수립할 때 권장 업종을 유치할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을 그 다음에 최고 높이 한 20%에서 50% 정도 완화가 된다고 하고요. 만약에 이 지역에다 아파트형 공장을 지으면서 관련 업종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융자 등을 받는 등의 혜택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방향성 자체를 기존에 하고 있던 모델들을 그대로 좀 이어갈 수 있게끔 이런 형태로 이제 육성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보면 서울시 관계자의 말이 좀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시의 도심 특화 산업인 인쇄업을 위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산업 경쟁력이 악화되고 전통 인쇄 기반 시설 노후화 등으로 역사 문화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구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인쇄 산업을 집적하고 인쇄 클러스터를 구축해 경쟁력 있는 핵심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굳이 이 도심지의 좋은 위치에 인쇄소가 있는 게 맞는 방향일지는, 이게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역사 문화 유산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되게 어떤 집적화되어 있지 않고 소규모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는 이제 다른 언론에 보면 이제 서울시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소개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시의 도심 특화 산업인 인쇄업을 위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전통 인쇄 기반 시설 노후화 등 역사 문화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금 이 을지로의 좁은 골목길 안에 이제 이렇게 있는 이런 인쇄소들이나 이런 데들이 역사 문화 유산이고 이제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집적하고 인쇄 클러스터를 구축해 경쟁력 있는 핵심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는 좀 봐야겠죠. 근데 지금 사실 이게 단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아까 앞서 봤던 내용이랑 접목을 하면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다, 지식산업센터처럼 지으면서 인쇄소들이 지금 이렇게 골목골목으로 가 있는 데들이 일부 블럭들 해서 건물을 올리면서 그 안에
이제 새로운 개념의 인쇄소들 이제 뭐 이렇게 들어오면 뭐 좋은 모델로 성장할 수도 있겠죠. 뭐 어떤 방안이 나올지 이제 또 지켜봐야겠죠. 예, 맨날 지켜본다는 얘기만 하네. 저는 이게 갑자기 도입된 건가 싶어서 봤는데 기사에서 보면 이런 저도 이 기억이 납니다. 이 성수 IT 뭐 그래서 산업뉴타운이라는 표현 그 당시에 썼었거든요. 보니까 2007년에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에 지역 특화 산업 및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일명 산업뉴타운 정책으로 도입된 거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흘러서 좀 보완이 돼서 추진된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6.19 대책 이야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제 며칠 지났으니까. 6.19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소비자 절반이 집값이 더 올라갈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114에서 이번 대책을 놓고 사람들에게 이제 좀 그 설문을 했나 봐요. 근데 이런 설문을 답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부동산 시장에 좀 관심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좀 시장 자체에 대해서 좀 열의가 있는 사람들이 답변을 했으니까 약간 부풀려진 부분도 없잖아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이 부동산 114에서 설문조사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이제 결과를 가지고 기사를 썼는데요. 보면 이제 2017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설문조사에 따라서 응답자들 중에 46.3%가 하반기에는 집값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답했다 그러고요. 전세가도 한 54.8%야 55% 정도가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매매랑 전세가가 올 하반기에는 둘 다 올라갈 것 같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기사 보면 6.19 부동산 발표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저는 그럼 사람들이 대책을 되게 그렇게 세게 안 보는구나, 또는 이제 뭐 그 대책에 대해서 크게 좀 약하다라고 생각했나 보다라고 하고서 이 기사를 쭉 읽어봤는데 끝에 보니까 설문조사가 5월 29일부터 6월 14일까지 부동산 114 홈페이지 방문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6.19 부동산 대책 나오기 전에 설문한 내용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 대책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되게 며칠 뒤에 나온다고 급박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6월 14일에는 대책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저도 19일날 나올 거라는 얘기를 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부의 강력한 규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문 답변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과 내용은 약간 언밸런스한 그런 기사인 것 같아요. 다음 기사는 그린벨트 해제라는 게 이제 제목에 들어있는 기사입니다. 보면 국토부에서 개발 제한 구역 해제 관련 공공성 및 합리성 제고 방안 연구 용역 이런 걸 발주를 했는데, 이게 개발 사업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 활용할 경우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해제 절차 및 기준 등의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뭐란 얘기냐 봤더니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게 이제 새 대통령이 공적 임대주택 연간 17만원 건설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땅을 필요로 하는데 결국 서울 주변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해야지 결국 택지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제 신규 택지를 좀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리 조금 이렇게 선수치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뭐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엊그저께 읽었던 뉴스 기사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지금 이제 부동산 6.19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갭 투자를 막을 만한 어떤 대안이 없다. 그럼 갭 투자를 막을 수 있는 건 결국 매매가랑 전세가가 딱 붙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전세가를 낮추면 갭 투자는 좀 사라질 수 있다. 이제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공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을 하면 이제 전세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거다. 이제 그러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거를 국토부 누군가가 얘기했던 기사를 제가 읽었었는데요. 이제 결국 이런 공공 임대주택을 많이 그린벨트를 풀어서 확보를 해서 임대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그리고 이제 그게 정책적으로도 그런 부분을 예열자격, 그러니까 좀 하려고 한다. 뭐 그런 움직임 정도로 이해하고 이 기사는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다산 신도시 지금지구의 마지막 분양에 청약이 있었습니다. 다산 지금지구 신안 인스빌 퍼스트폴에 여기가 어제 이제 1순위 청약이 있었는데요. 청약 경쟁률은 2.82대 1로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생각보다
사실 그렇게 홍보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전매 제한이 걸려 있는 단지라서 부동산 대책 나오기 전이지만 여기는 걸려 있는 단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까지 고려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제한적으로 좀 청약을 하신 것 같아요. 6.19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서 이제 숨죽였던 나머지 분양 물량들이 이제 쭉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 이제 다산이 분양을 했고, 이제 한편으로 이제 여기 다산이 동쪽 있잖아요. 동북부권에 있잖아요. 남양주니까. 이번에 이제 서쪽으로 옮겨와서 분양들 하는 모델하우스들이 이제 오픈을 본격적으로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뭐 내일 모델하우스 23일날 오픈한다고 하는 데가 고양 향동지구예요. 고양 향동은 작년에 3,000세대 정도 민영 아파트 분양을 다 했고요. 그리고 올해 지금 분양한 요 중흥 S클래스가 여기 고양도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고양 향동지구도 마지막인데요. 59제곱미터, 그러니까 20평형대 아파트 951가구 일반 분양하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하냐면 이 수색증산 뉴타운 첫 분양 나옵니다.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 관련해서는 제가 영상 따로 클립 찍어서 올려드린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도상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요번에 분양 나올 단지가 여기가 지금 그 상암동, 상암동 공원이고요. 그 다음에 딱 여기까지가 이제 서울이 여기 딱 서울입니다. 서울인데, 여기가 가재열 뉴타운이고, 상암 디지털 미디어, MBC 방송국 신사옥 있고, 디지털 미디어 시티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상암동, 이쪽에 이제 보면 상암동 그 월드컵 파크 아파트 단지들이 1, 2, 3, 뭐 4, 5, 6, 4, 5, 6, 7, 8, 그다음 9, 10, 11, 12 이렇게 해서 이쪽에 이제 상암동 이제 아파트들이 있고, 그 맞은편에 여기가 이제 니은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게 수색 증산 뉴타운. 그래서 이쪽이 수색동 쪽, 이쪽이 이제 증산동 쪽, 그래서 뉴타운 하는데 첫 분양. 수색 4구역 여기를 재개발해서 짓는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가 이번에 이제 분양하는 거고요. 여기도 모델하우스 내일 오픈합니다. 모델하우스가 여기 수색에 있어요. 여기 수색역 가면 역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상암에서 이렇게 쏙 올라오면 바로 이 지역이 이제 고양 향동 주택 택지지구인데 보금자리 택지지구예요. 그래서 작년에 분양했던 게 요쪽으로 이 고양 향동 지구가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길쭉하게 길 따라 넘어가면 여기 이제 이쪽으로 가면 원흥 지구가 있고요. 쭉 따라가면 원흥 지구 있는데 가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쪽 작년에 후반베르디움 2단지, 3단지, 4단지, 그 다음 계룡 리슈빌. 그래서 이게 1블럭, 2블럭, 3블럭, 4블럭 그래요. 요게 4개 블럭 한 3,000세대 정도는 작년에 분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양 향동지구의 이 북쪽 부분이 분양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이쪽이 안 했어요. 근데 이쪽에 보면 여기가 대부분 공공이에요. 그래서 LH에서 짓는 공공 물량들이 대부분인데 요 위쪽 블럭에 딱 하나 민영 블럭이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가 이 향동에 보면 여기가 이제 중심 상업이 있는 여기가 중심부고요. 요 블럭이에요. A2 블럭. 여기가 이제 지금 요번에 분양하는 중흥 S클래스입니다. 단지 안에 중학교 끼고 있고 초등학교도 바로 앞에 있어서, 그리고 이쪽으로 쭉 산이에요. 되게 전망이 좋아요. 되게 녹지들이 가득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뭐 청약하실 분들 모델하우스도 한번 보시고 관심 있게 보실 만한 2개 분양 단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상암 DMC를 끼고 있는 이제 재개발 통해서 공급되는 일반 분양 물량 일부, 그 다음에 이제 공공택지의 민간 아파트 일부, 이제 분양 2개 단지가 공교롭게 모델하우스 내일 오픈하니까, 이 지금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는 수색역 앞에 모델하우스가 있고, 그 다음에 요번에 이 중흥 S클래스, 향동의 중흥 S클래스는 모델하우스가 이쪽 원흥지구 쪽에 있대요. 그래서 뭐 한번 보시게 되면 같이 가셔서 2개의 모델하우스 뭐 다 보시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주말에.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저희 부동산 스터디 카페가 어젯밤 난리가 났습니다. 이 기사 때문에. 보유세 올리겠다. 이거 관련해서,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글 삭제하고 막 하느라고 엄청 막 갈등이 되게 고조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만큼 되게 민감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정부에서
보유세율을 높이겠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 상향 조정해서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일 예정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성에 대해 제시를 하면서 이제 니네 보유세 올라가면 다 죽었어. 뭐 이런 목소리를 내는 분도 있고, 그러면 안 된다. 새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될 것이다. 재산세가 늘어나면 뭐 그런 의견에서부터 항상 이제 좋은 얘기로 서로 얘기를 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제 아예 좀 상대를 비하하기 위해서, 이제 비아냥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얽히면서 좀 뜨거웠는데, 이 내용은 사실 요렇게 기사 읽는 것만으로는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서 제가 별도 클립으로 이 영상 뉴스 올려드리고 나서 따로 한번 어떻게 바뀌는 내용인지, 어떤 기사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게 뭐고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입니다. DTI 강화에 서울 집 마련 꿈 접는 중산층이란 기사인데요. 뭐 어떻게 보면 이런 타이틀은 예견이 되어 있던 타이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19 부동산 대책의 한 부분이 LTV랑 DTI를 이제 청약 조정 지역에 한정해서 강화해서 적용하겠다. 10%포인트씩 강화하겠다. 다시 줬던 거 뺏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대출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대출을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없어서 이제 자금 마련이 어려워서 주택 구입을 못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게 중산층이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대출을 받아서 사지 말아라,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서 사지 말아라라는 게 이제 정책의 방향인 거기 때문에 정책 방향대로 그렇게 꿈 접어라, 그런 목소리로 들리기 위해서 뭐 쓴 그 카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부동산 금융 규제라고 하는 건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는 자금줄을 쥐겠다, 그러니까 좀 쥐어서 돈이 덜 들어가게끔 하겠다라는 거고, 앞으로 이제 8월 달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을 때도 더 촘촘하게 못 들어가게끔 막을 거기 때문에 큰 흐름 자체는 부동산 사지 마라, 부동산을 빚내서 사지 마라, 이런 방향을 계속 유도를 할 것 같은데요. 막 같은데요가 아니라 이제 빤히 보이죠. 근데 이제 기사에서 얘기 나오는 부분 중에 조금 약간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LTV라고 하는 거는 지역별로 이 지역은 가격이 지금 너무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한도를 뭐 70% 주는 건 그렇고 60%만 줘야 된다. 아니 너무 올라서 여기는 뭐 40%만 LTV 한도를 줘야 된다. 이런 부분은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DTI라고 하는 거는 인컴, 그러니까 소득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소득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서울에 있는 집은 더 대출을 덜 해주고, 서울이 아닌, 그러니까 조정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는 거는 소득에 비해서 대출을 좀 더 해주고, 이런 거는 좀 맞지 않다는 거죠.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지금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LTV 50%, 1억짜리 아파트면 5천만 원까지만 대출을 해줄게, 이거는 설명이 되지만,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으니 네 소득의 절반까지만 해줄게는 약간 좀 언밸런스하는 거죠. 기사에서도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서울과 강남 지역에 집을 사려 한다고 부유한 투기 세력과 같은 선상에서 규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소득 기준으로 보는 부분은 조금 더 유연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지역으로 안정하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인 거죠. 뭐 이유가 있는 지적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뭐 가계부채 대책 내놓으면서 손 볼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오늘은 요 정도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직 구독하기 누르시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 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재산세 관련한 내용, 이제 보유세 관련한 부분 별도의 클립으로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것도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